자, 첫 번째 얘기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런 얘기로 여러분께 먼저 이 말문을 열어서 정말 송구합니다만 새벽에 일을 나간 남편, 그런데 싸늘한 주검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님, 어떤 사건입니까? 6월 19일이었습니다. 오전 6시 20분경 광주 광산구 사거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6시 20분이면 정말 이른 아침이네요. 이른 아침이죠. 네. 목수셨기 때문에 그 새벽서부터 일을 나가는 그렇군요. 중이었고 네. 전남의 한평에 있는 공사장으로 가는데 네. 보통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3, 4, 5 모여가지고 이 공사장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보통 같은 차량을 타고 이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네. 뭐 그 이동비라도 아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은 자전거를 타고 송정역에 가서 네. 이제 동료들과 만나서 가려고 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아. 난데없이 SUV가 와서 치고 그대로 뺑소니를 쳐버린. 지금 이게 사건입니다. 해당 블랙박스.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건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운전자의 과실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아하. 운전자가 그대로 달아나 버렸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못했고 결국 네. 병원에서 숨지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네. 저 지금 가해 운전자는 지금 긴급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만 이 가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뒤에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고요. 김복진 의원님, 네. 지금 블랙박스 영상에도 나옵니다만 오전 6시 20분에 저 피해 어르신이 집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네. 요즘 이른 아침에 출근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만 6시 20분이면 날이 밝아요. 그렇습니다. 사물 식별 다 됩니다. 그렇죠. 충분히 되죠. 네. 충분히 되는데 아마 이제 뭐 이게 검거가 됐으니까 뭐 이제 추후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제 생각은 이 사람이 아마 졸음 운전했거나 네. 아니면 그 전날 뭐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이제 많은데 지금 가능성입니다만. 네, 이제 네. 가능성입니다. 많은데 보다 중요한 건 그거죠. 뭐 서로 졸음운전을 했다 손치더라도 본인이 사람을 충격하는 순간 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건 느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이 충격을 하는 순간에 그 쓰러지는 상대방이 노인분이라는 거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아하, 네. 식별이 가능한데 네. 예, 한마디로 양심이 없는 사람이죠. 네. 이분이요, 평생, 목수일로 이 가족, 온 가족을 돌봐왔던 든든한 가장이었답니다. 올해 78이신데요. 세상에 출가한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면서 78이신 지금까지도 손수, 목수일을 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손 벌리기 싫다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먹을거리 그 생계의 비는 자신이 벌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목수일을 나가셨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제발 일 좀 그만하고 쉬세요. 이렇게 만류를 해도 아니야. 더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더 일해야지 그러셨답니다. 박 소장님, 네. 가족에게 헌신적인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은 이 아내의 마음은 정말 얼마나 황망할까요? 그렇습니다. 요즘 성실한 가장들이 아무 잘못도 없이 예측도 못하게 이렇게 죽음을 맞는 뉴스를 자꾸만 듣게 되니까 너무 이제 좀 그러니까요. 속상한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수로 평생을 이제 사시다가 여든이 되셨지만 내가 자식한테 손 벌릴 수 없다. 그러고 이제 아내를 보호해야 한다. 이러면서 이날도 공사장에 무슨 목수 일을 보러 가시려고 하는 찰나셨나 네.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분의 행동이 평생을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건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는데 네. 아내께서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옷도 못 입고 가서 오열을 하시고 제발 사람만 아파도 좋으니까 네. 사람만 있어달라고 얘기하고 주변의 분들도 이분이 지금 6년째 아파트에서 노인회장을 맡고 세상에, 계시는데 네. 뭐 담장 쌓기든지 환경 정화 운동이든지 어려운 일 굳은 일은 몸소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분의 성품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황망하게 돌아가셔서 너무 속이 상하네요. 그러니까요. 김 변호사님, 지금 이제 박 소장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이 숨진 이 목수분, 이 어르신께서 6년 전부터 지금 거주하시는 아파트 노인회장을 맡으면서 이웃분들을 살뜰하게 챙겨 오셨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 행동만 봐도 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분의 성품이 그대로 묻어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책임감 강하고
그 이웃들에게도 봉사를 하면서 지내셨는데 네. 특히 또 지금 고령의 78세의 나이에 이 정도 되면 좀 쉬셔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자식들한테 이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네. 또 조금이라도 일을 하시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시다가 이런 사고로 네. 당하게 돼서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김복준 의원님 정말 아파트 노인회장을 맡으신다, 이 연세에 맡으신다는 건 그만큼 책임감도 강하시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유, 그럼요. 네. 78이시면요. 네. 사실은 모든 거에서 손을 떼는 나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그 목수일이 쉽지 않습니다. 아. 물론 뭐 본인이 배워서 평상시 했던 일일지 모르지만 네. 쉽지 않은 일을 또 장거리에 또 나가셔가지고 아마 내가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셔서 역전에다가 자전거를 세우고 아. 또 공사장으로 이동하는 차를 타시기 위해서 가시다가 아마 사고를 당하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생활에 충실하신 분이고 네. 어떤 봉사 정신 같은 것도 있는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네. 좀 아까운 일입니다 이게. 참. 이 어르신께서 거주하시는 곳은 광주광역시입니다. 광산구의 한 아파트인데요. 전남 한평에 일거리가 생겨서 일단 새벽에 얼른 자택에서 자전거로 나오셔서 광주 송정역에 지금 김복준 의원님 설명처럼 자전거를 세워놓고 동료들과 함께 아마 승합차를 타고 이동을 계획했던 건가 봐요. 그래서 한평까지 정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광주에서요, 한평까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78 젊은 사람들 그 먼 거리 이동해서 다시 또 오면 얼마나 하루에 정말 녹초가 될 텐데 그 거리를 자식들에게 손을 안 벌리고 김성수 평론가님 예. 자식들에게 손을 안 벌리려고 지금까지 일하신답니다. 그런 분이었어요. 실제로 요즘에 그 노인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사실 서민으로서 이렇게 쭉 그 자식들을 키우고 살아오다 보면 그 노후에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노후에도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만 네. 스스로 그 삶을 영위할 그렇죠. 수 있는 분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비슷한 그런 케이스였다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자식들은 다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독립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면서 부담을 주기보다는 그러니까요. 자기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네. 충분히 움직이면서 그 노년을 갖다가 좀 그래도 편안하게 일도 네. 하면서 또 나름대로 편안하게 이렇게 보내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심리를 갖고 있는 분들은 되게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평소에 그러니까요. 성실하고 네. 그리고 자기 스스로보다도 이웃을 이렇게 아. 잘 돌보고 배려하는 그런 네. 성격을 가진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한테 손을 안 벌리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는 네.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그 주변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분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정말 주변 사람들이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그런 뺑소니 운전자에게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너무나도 네. 안타깝습니다. 이분이 78세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요. 우리 주변에 이런 연세 되신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노후 준비를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아. 예, 보니까 그 당시에 이분들이 젊어서 살아갈 때는 절대 빈곤의 시대입니다. 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맞아요. 나이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나니까 또 아이들 가르치고 먹여 살리는데 모든 그 자기 인생을 다 바쳤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이는 드셨어도 지금쯤은 그 편하게 안락하게 사셔야 되는데 노후 준비가 돼 있어야죠. 아.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자 뭐 아들들은 전부 저 재금 나가서 따로 살고 네. 저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아가지고 일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네. 그런 그 입장에 처한 분들이 네. 의외로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더 가슴이 아프죠 이게. 그러니까. 예? 앞서 박상희 박사님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당일날 19일이었죠. 그 당일날 아침에 이 아내분은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살아만 있어달라 하고 병원으로 옷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고 달려갔는데 결국 싸늘한 주검이 된 남편의 시신을 잡고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한 집안을 풍비박산낸 이 가해자 범인 14시간 만에 붙잡았는데 김복준 의원님 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 회사원인데요. 네. 24살이에요. 예? 나이가 남자 나이 24살이면 진짜 가슴속에 정의가 강처럼 흘러넘치는 나이예요. 예? 그 의리로 똘똘 뭉치는 그래야죠. 나이고. 네. 이렇게 저 나이 25살밖에 안 된 사람이 비굴하고 이럴 데 없는 이런 짓을 하고 말이죠. 네.
비난받아 마땅하고요. 네. 아마 이 친구가 이제 14시간 만에 이제 경찰에 검거가 됐는데요. 네. 요즘에 그 길거리에서 뺑소니 해가지고 그게 완전 범죄로 끝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렇죠. 아하. 대한민국이 뭐 생각보다는 CCTV가 아주 촘촘하게 돼 있고요. 네. 뭐 현장에 CCTV가 없다 손치더라도 그 확대해서 확장하면 네. 언제든지 이 범인은 검거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하. 이 뺑소니라는 거는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야 합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이 도주를 했고 네. 이 사람이 또 뻔뻔하게 말이죠. 그 차를 끌고 가가지고 사고를 내놓고 친구한테 맡겨놓고 후사경에 아마 그 많이 부서진 것 같아요. 아. 그걸 이제 친구한테 맡겨놓고 본인은 광주로 회사 출근을 했어요. 아. 근데 사실 출근한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뜻이 있죠. 알리바이라든지 아하. 또 의심 안 받을 어떤 이런 목적이 있는 거죠. 네. 여하간 그 14시간 만에 경찰 추적에 의해서 이 네. 검거가 됐습니다. 예. 김복준 의원님 설명처럼 이 대한민국 땅에서요, 뺑소니 사범은 반드시 잡힙니다. 자, 경찰 얘기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회사 다니는 얘기예요. 25. 본인이 어제 긴급 체포돼가지고 수사를 해보니까 자기는 졸음운전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자기가 이제 유리한 진술이겠죠. 그럼 자세한 것은 우리가 모든 영상으로 봐야 되고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어제 긴급 체포해갖고 유치장에 들어가 있죠. 영장 신청할 거고는. 긴급 체포를 해서 네. 유치장 입감을 해놨기 때문에 네. 영장 신청하면 이제 영장이 발부되죠. 아, 근데 김보람 변호사님, 네. 그 블랙박스 영상을 앞서 저희가 쭉 주의 깊게 아마 보신 분이라면 뭔가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 차량이요, 사고를 내놓은 한참을 달려가다가 속도를 갑자기 줄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 사고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초기에 구호 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 자전거를 타고 가는 지금 피해자를 이렇게 충격을 가했고, 네. 그 충격을 사실 모르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결정적으로. 부분이 잠시 네. 멈췄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본인도 지금 사고를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 부분은 사고 전이군요. 죄송합니다. 아, 네. 네, 바로 이 충돌 직전입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시야에도 사실 충분히 들어오고 네. 이렇게 강한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충분히 인지를 했을 것인데 아하, 네. 그러니까 본인도 잠시 주춤했다가 네. 이제 바로 이제 도주해야겠다. 예, 여기서 잠시 네. 차가 멈춘네요. 네,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잠시 확인한 뒤에 이제 네. 바로 이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요. 보통 저희가 이런 뺑소니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시간대에 좀 네. 이렇게 빠른 구조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네. 피해자들이 조금 더 이제 생명을 구할 수 있거나 네. 위독한 상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네. 지금 그런 부분들을 방치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박 소장님, 사고 현장에서 멀찌감치 도망을 친 이 사람의 이 가해자의 심리 상태 당시 어땠을까요? 일단 저는 이게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출근이 아니고 밤새 술을 마시고 나서 음주 출근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거든요. 그거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본인도 네. 뭐 음주였다라고 얘기했다는 그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그러나 우리가 익숙한 그런 변명들 있잖아요. 뭐 나 몰랐다, 뭐 네. 물건인 줄 알았다, 뭐 무슨 포대인 줄 알았다, 뭐 네. 쓰레기 봉투인 줄 알았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변명을 늘어놓을 수도 있지만 네. 우리가 지금 확인하다시피 정말 누가 뭐래 저건 사람을 친 거를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변명, 이제 두려운 나머지 음주에 대한 그리고 뺑소니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더 도망을 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정말 화가 나는 것은 그래도 이제 정신을 조금 차려놓고 어디 차를 세워놓고 생각하면 아 내가 뺑소니를 쳤고 이건 사람이 다쳤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자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잖아요. 네. 근데 이 젊은 친구가 그대로 출근을 하고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차를 맡겨놓고 출근을 했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성이 이제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전한 범죄로 들어간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맨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다분히 고의적인 행동으로 알리바이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네.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인은 졸음운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졸음운전이라고 얘기한다는 뜻은 뭐 어느 정도의 참작을 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란 말이죠. 그런데 뭐 음주는 아마 이제 경찰이 사후에라도 측정을 해가지고 뭐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하니까 역산이 되니까 음주했다면 나올 거고요. 네. 졸음운전인지 여부도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제 생각은 이제
휴대폰을 조작하다 사고 내는 경우가 굉장히 아. 많아요. 근데 보니까 지금 블랙박스가 본인 그 차에 장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분석한다면 이 사람이 어떤 경위로 사고를 내고 사고 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여부가 아주 일사불란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변명을 하거나 거짓말하지 말고 네. 사실대로 얘기하고 처분을 달게 받는 게 네. 그나마 그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죠. 차량의 블랙박스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차량에서 외부 즉 도로를 비추는 그런 블랙박스도 있지만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도 화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 조사를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김성수 평론가님 예.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 도망간 데다가 버젓이 회사까지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이건 용납될 수 없는 분명한 범죄입니다. 그렇죠. 그 우리 박 소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실수라고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한 실수를 고의적으로 덮으려고 지금 닫혀 있는 사람을 방치하고 그냥 가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서부터는 완전히 범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실제로 예전에 이제 비슷한 그런 사례들을 갖다 보면 최소한 119 정도에는 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흔적들도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먼저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노력들이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뭐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는 오히려 가중처벌돼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실제로 네. 뺑소니들이 좀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 누리꾼들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뺑소니라고 하는 범죄는 실제로는 한 사람이 네. 충분히 살아날 수도 있는 것을 완벽히 이제 죽임으로 이제 몰아가는 그러니까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확실하게 더 네. 가중처벌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의 그 형법들은 심신망실, 심신이 미약했을 때에 경감되는 부분들은 잘 발달돼 있는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내버려뒀을 때 더 강하게 처벌하는 부분들이 충분하진 않다. 네. 더욱더 강한 법으로 다스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보람 변호사님. 네. 이 뻔뻔한 가해자, 후한무치한 가해자에게 법적으로 물론 지금 피해자분이 돌아가셔서 지금 그 유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만 어쨌든 이 가해자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흔히들 알고 있는 전형적인 뺑소니 사건인데 네. 우리 법에 뭐 뺑소니라는 단어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아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 네. 지금 법정형은 이제 사망에 이렇기 때문에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죄송합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뺑소니 사건이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네. 몇 년 전에 온 국민이 되게 공분을 샀던 크림빵 그 임산부의 네네. 남편이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네네. 실제 최종 그분의 형량은 3년, 징역 3년이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감형 요소가 작용이 됐었고 네. 기본적으로는 이 뺑소니가 이제 살인 사건은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건데 뺑소니는 어쨌든 과실범이라는 인식 때문에 많이 좀 감형을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이 사건도 그렇고 대부분의 뺑소니 사건을 보면 사고 자체가 이제 중대한 과실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사고 자체는 과실이라고 해도 그 이후에 이제 구호 조치를 하는 과정은 사실 본인이 사고를 냈음에도 고의로 내버려 둠으로써 네. 살 수 있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아니면 상해 정도를 좀 더 이제 심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이제 강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옳은 말씀이고요. 네. 한 사람의 순간적인 잘못과 판단 실수가 한 가정에 어떤 화를 불러왔는지 이 가해자 똑똑히 보고 평생 후회와 반성하며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찰 수사 저희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고요.